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12회차 결과 1등이 3명이 나오면서 모두가 기대했던 2월은 없었습니다. 사실상 12회차에서 1번과 2번 경기만 목요일 새벽 경기였기 때문에 1번과 2번 경기가 끝난 금요일 아침에 다들 2월이나 되라. 야, 2월 제발 되라. 다 이러고 있었죠. 그 이유는 바로 1번과 2번 경기가 동시에 역배가 터졌기 때문이고 저 또한 2번 경기는 맞췄지만 1번 경기의 경우는 무승부까지는 예상을 했지만 굉장히 아쉽게 아예 역배가 터지면서 조져버린 회차였습니다. 포르투가 0대1로 지고 있다가 후반 막판 교체 투입된 갈레노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VAR 결과 업사이드가 선언이 되면서 득점이 취소가 됐죠. 그래서 무승부의 꿈은 날아가 버렸었던 경기였습니다. 역시나 승무패에서는 운이 좀 따라줘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5번 경기였던 슬라프라, 9번 경기였던 레스터, 13번 경기였던 브라가 이렇게 세 경기의 경우는 무승부가 너무나도 최종픽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일부러 좀 무승부로 꺾어봤던 경기들인데 그냥 그대로 정배가 다 떠버리더라고요. 11회차에서 무승부가 한 경기도 안 나왔었기 때문에 12회차에서는 그래도 이변으로 무승부가 많이 뜨겠지 하고 일부러 꺾었던 경기들이었는데 12회차는 저와 좀 인연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정배의 결과가 예상이 되지만 승무패 특성상 일부러 꺾는 것들 따로 언급을 해달라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을 그대로 공유를 드린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말 그대로 제가 구매할 최종 픽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최종 픽 구매를 할 때 무승부를 선택했다라고 예를 들자면 이 경기는 이래저래 해서 정배가 뜰 수도 있다. 혹은 이 경기는 이런 이유로 역배가 뜰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말은 해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무승부를 선택해 놓고 이런 식으로 승이 뜰 수 있다, 패가 뜰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을 때는 결과가 나왔을 때 제가 자꾸 핑계를 대게 됩니다. 그때 이러이러해서 제가 정배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혹은 이 경기 이러이러해서 역배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지랄 해버리면 보시는 입장에서는 이 새끼는 승무패 이유 다 말해놓고 아무거나 결과 나오면 말씀드렸다고 하네 하면서 쌍욕 박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구매하는 픽에 대해서만 왜 선택했는지만 말씀을 드리고 공유를 드리는 거고 틀리면 틀리는 대로 적중하면 적중하는 대로 운영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우선 오늘 축구토토 승무패 13회차 골대법부터 시작해서 경기별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13회차 최종픽 말씀드리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브라이턴 대 리버풀. 브라이턴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브라이턴의 승무패 확률 승 5%, 무 31%, 패 64%로 브라이턴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13%, 무 27%, 패 60%로 역시 브라이턴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브라이턴은 이번 시즌 홈에서 3번의 역배당을 받고 2무 1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브라이턴은 홈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고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4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상대팀 리버풀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7연승을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브라이턴 기준 1승 2무 7패를 기록 중이고 브라이턴 홈에서는 1무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이 경기는 뭔가 토사장의 서비스 경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경기인데 뭔가 무승부를 안 가져가면 굉장히 찝찝한 경기입니다. 우선 양팀 모두 주전 자원에서는 그닥 이탈이 없어 보이는데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브라이턴이 1승 2무를 기록 중이라는 점과 또한 리버풀이 최근 3, 4일 간격으로 계속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도 무시하진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인 경기력이 그대로 나와준다면 리버풀의 압승이 맞겠지만 패턴적으로도 브라이턴이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4연패를 기록 중으로 연패가 길다는 점, 리버풀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7연승으로 연승이 너무 길다는 점,
요걸 생각해 봤을 때 1번부터 무승부 나오면서 틀려버리면 주말 시작부터 개빡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첫 경기 관람을 위해서 무승부 받쳐서 가자라는 생각으로 브라이턴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3번 경기 브랜드포 대 번니. 자, 브랜드포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브랜드포의 승무패 확률 승 48%, 무 35%, 패 17%로 브랜드포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45%, 무 33%, 패 22%로 역시 브랜드포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브랜드포는 이번 시즌 홈에서 5번의 정배당을 받고 2승 3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브랜드포는 홈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고 이번 시즌 2연승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을 했죠. 상대팀 번리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브랜드포 기준 5패를 기록 중입니다. 일단 브랜드퍼가 지난 노리치와의 경기에서 1대3으로 승리를 기록하긴 했지만 이반 토네이 선수의 필드골은 한 골이었고 페널티킥으로 2골을 넣은 경기였기 때문에 에릭센과 이반 토네이 선수의 효과가 확실히 좋다 안 좋다 평가는 이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 브랜드퍼의 승리는 기본 베이스로 가져가되 버니의 경우는 홈이나 원정이나 비슷비슷한 경기력을 보여주긴 하는데 맞대결 전적에서 오전 5승으로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브랜드퍼를 두드려 패고 있고 번리가 이번 시즌 최다 연패가 생각보다 적긴 한데 어쨌든 2연패가 최다 연패인데 현재 2연패라는 점에서 이 경기 한번 승패로 갈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승부가 나오면 빡칠 것 같긴 한데 양팀 다 이 새끼들 아니면 우리가 이길 새끼들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여서 저는 브랜드퍼의 승과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5번 경기 맨유 대 토트넘. 맨유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맨유의 승무패 확률 승 58%, 무 23%, 패 19%로 맨유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62%, 무 19%, 패 19%로 맨유의 무와 패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토트넘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4번의 역배당을 받고 1승 3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맨유는 홈에서 4경기째 패배가 없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맨유 기준 6승 1무 3패를 기록 중이고 맨유 홈에서는 2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이 경기 제가 어떤 걸 선택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야, 이거 맨유 또 승무패에 들어왔네. 배팅맨 이 새끼가 이거 맨유 찍는 거에 반대로 찍어야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 뭐 그렇게라도 힌트를 얻어 가신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번 경기 맨유가 홈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유가 호날두, 카바니 같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졌고 그린우드는 깜빵으로 이적을 했죠. 그리고 루쿠쇼 선수와 바란 선수가 질병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전 자원들의 이탈이 별로 없는 토트넘을 상대로 고전할 거라고 보긴 하지만 저는 토트넘도 믿기가 힘들다라고 보입니다. 리즈와 에버튼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확실히 맨유와는 수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토트넘의 빠른 스피드에 탈탈 털렸다는 생각이 들고 맨유가 와포드와 무승부를 기록할 만큼 개배용신 같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토트넘은 와포드처럼 수비만 하고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맨유가 뚫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최근 경기력을 생각해 볼 때 맨유가 이 경기 이길 것 같은 생각이 전혀 들지를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맨유 패를 선택하면 맨유 승이 나와버리는 개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맨유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7번 경기 헤타페 대 발렌시아. 헤타페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헤타페의 승무패 확률 승 48%, 무 30%, 패 22%로 헤타페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8%, 무 16%, 패 26%로 헤타페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헤타페는 홈에서 8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헤타페 기준 4승 3무 3패를 기록 중이고 헤타페 홈에서는 3승 1패를 기록 중이네요. 헤타페가 맞대결 전적에서 홈에서만큼은 발렌시아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아람바리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발렌시아를 상대로 승리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요르카 원정 가서 경기하는 거 보고
야, 이런 쓰레기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원정에서 개그지 같은 경기를 자주 보여주곤 하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한방 결정력은 있는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아예 0대0 무승부로 나오거나 헤타페가 한 골 넣으면 발렌시아도 한 골 넣는 경기를 보여주면서 무승부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헤타페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8번 경기 라요 대 세비야. 라요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라요의 승무패 확률 승 8%, 무 30%, 패 62%로 라요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14%, 무 50%, 패 36%로 역시 라요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라요는 홈에서 3경기 연패와 4경기째 승리가 없고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6연패를 기록 중이네요. 세비야는 원정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라요 기준 1무 9패를 기록 중이고 라요 홈에서는 1무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이 경기는 라요가 리그 초반에 홈에서 돌풍을 일으켰지만 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정신 못 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수비 자원의 사벨지치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고 특히나 공격 자원에서 이시파라존 선수, 가르시아 선수, 팔카오 선수까지 징계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물론 세비야도 결정자가 있긴 하지만 강팀의 경우 항상 로테 자원도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세비야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요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10번 경기 리즈 대 노리치. 리즈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리즈의 승무패 확률 승 58%, 무 29%, 패 13%로 리즈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7%, 무 29%, 패 14%로 역시 리즈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리즈는 홈에서 4경기 연패를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6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리즈 기준 5승 2무 3패를 기록 중이고 리즈 홈에서는 컵 경기를 제외하고 1승 1무 2패를 기록 중이네요. 자, 일단 이 경기는 많은 생각 없이 리즈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는데 노리치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7골에 30실점으로 골도 더럽게 못 넣고 실점도 더럽게 많이 하고 강등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리즈의 경우 그래도 지난 에스턴과의 경기에서 0대3으로 개털리긴 했지만 벤포드 선수가 드디어 부상에서 복귀를 했고 경기를 풀어가는 것 자체가 리즈가 노리치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의 4연패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6연패를 홈에서 노리치를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끊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엘사 감독님께서 잘리고 마치 감독이 새로 왔는데 이제는 홈에서 노리치 상대로는 감독 교체 효과를 좀 보여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노리치 못 이기면 마치 감독은 그대로 리즈에서 감독 생활 마치는 겁니다. 리즈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1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와포드. 사우스햄튼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사우스햄튼의 승무패 확률 승 63%, 무 16%, 패 21%로 사우스햄튼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4%, 무 25%, 패 21%로 사우스햄튼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사우스햄튼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사우스햄튼 기준 5승 4무 1패를 기록 중이고 사우스햄튼 홈에서는 컵 경기를 제외하고 1승 2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저는 와포드가 지난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수비는 거의 동네 축구 수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인은 라인대로 안 맞고 애새끼들은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열심히 뛰는 의지조차 보이지가 않았어요. 여기에 주전 수비수 페미니아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사르 선수와 주앙 페드로 선수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과 수비에서 주요 자원들을 잃은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와포드의 시소코 선수가 좋은 패스들을 간혹 보여주긴 하던데 조슈아 킹이 날려먹는 거 보면 아,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사우스햄튼이 홈에서 충분히 와포드를 잡아낼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사우스햄튼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3번 경기 베티스 대 빌바오. 베티스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베티스의 승무패 확률 승 60%, 무 24%, 패 16%로 베티스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2%, 무 24%, 패 24%로 베티스의 무와 패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베티스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베티스 기준 1승 3무 6패를 기록 중이고 베티스 홈에서는 컵 경기를 제외하고 1승 2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일단 베티스가 주전 수비 자원인 알렉스 모레노, 헥토르 베예린 선수가 출전하지 못한다는 게 좀 커 보이고 컵 경기, 리그 경기, 유로파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적으로도 많이 좀 떨어진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맞대결 전적에서도 우세한 빌바오가 승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빌바오는 헤타페, 라요 다음으로 원정에서 골을 못 넣는 무바오 새끼들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배당도 그렇고 무승부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베티스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14번 경기 소시에다 대 알라베스. 소시에다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소시에다의 승무패 확률 승 61%, 무 30%, 패 9%로 소시에다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64%, 무 28%, 패 8%로 역시 소시에다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소시에다는 홈에서 4경기째 패배가 없고 알라베스는 원정에서 9경기째 승리가 없고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소시에다 기준 5승 4무 1패를 기록 중이고 소시에다 홈에서는 3승 2무를 기록 중이네요. 저는 이 경기 사실상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소시에다 승리를 찍은 경기인데 이변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변의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는 경기입니다. 알라베스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소시에다를 상대로 3연속 무승부를 기록할 것 같지도 않고 가장 최근 소시에다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리그 3연속 무승부와 소시에다 상대로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볍게 소시에다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13회차 14경기 중에 9경기에 대한 저의 최종 픽을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5경기에 대한 최종 픽은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바로 추가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골대법 표도 커뮤니티 게시판에 멤버십 전용으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